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2025-26 라리가 개막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는 레알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레알은 프리시즌 티롤전에서 보여주었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지만 오사수나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답답한 경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레알의 기본 전술이 어땠으며 답답한 공격 전개는 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4명이나 데뷔한 신입생들의 모습과 레알의 주요 선수들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레알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리시즌 티롤전과 비교하면 세바요스 자리에 발베르데로 바뀐 것 말고는 전부 동일했는데요. 신입생 카레라스, 하위선, 트렌트가 선발로 라리가에 데뷔했고 마스탄투오노가 교체 투입되며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는 호드리구는 아예 출전하지 못했는데 잔인하게도 카메라에 참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마스탄투오노, 곤살로 가르시아가 교체 출전한 것으로 봐서 호드리구는 알론소 감독 구상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호드리구가 이적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호드리구가 레알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긴 하죠. 이번 경기 레알의 기본 빌드업 대형은 2-3 빌드업 대형이었습니다. 티롤전과 동일했죠. 하위선과 밀리탕이 센터백 라인에 서고 양쪽 풀백인 아놀드와 카레라스는 전진해 추아메니와 같은 라인에 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놀드와 카레라스는 추아메니 쪽으로 너무 좁히지도 너무 벌리지도 않는 것인데요. 어중간하게 서서 미들라인을 구축하는 이유는 레알의 핵심 전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아놀드와 카레라스가 추아메니 쪽으로 붙어 중앙에 좁게 위치한다면 오사수나의 압박 라인은 모두 중앙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레알이 바라는 중앙 전개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중앙이 엄청나게 좁아질 테니까요. 반면 원래 풀백 자리처럼 아놀드와 카레라스가 넓게 벌릴 경우 센터백에서 윙어로 한 번에 나가는 패스는 힘들어지겠죠. 상대 선수들도 그에 맞춰 패스각을 저지할 테니까요. 레알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살려두기 위해서 아놀드와 카레라스를 연결고리처럼 애매한 위치에 두고 사용합니다. 오늘 레알은 오사수나의 강력한 템백에 막혀 공격을 풀어내기 힘들어했습니다. 오사수나는 5-3-2 대형으로 레알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했는데 레알의 2-3-5 대형을 1대1로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 8명의 선수가 배치되니 경기장 어느 지역에서도 수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알의 핵심적인 빌드업 패턴은 후방 2-3 라인에서 나오는 중앙 패스인데 오사수나는 그 중앙 패스를 막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사수나의 미드필더들은 아놀드와 카레라스가 볼을 받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달려들지 않으면서 아놀드와 카레라스가 중앙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차단하기 위해 센터백 앞에 블록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아놀드와 카레라스의 패스는 측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경기에서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는 카레라스로 총 99개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레라스가 공격 지역으로 뿌리는 패스들은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측면 지역으로 나가는 패스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 공격이 자주 이뤄졌겠죠. 실제로 오늘 경기 레알의 대부분 공격은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있는 왼쪽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왼쪽 측면에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으면 즉시 더블팀을 붙여 수비하죠.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카레라스가 오버래핑을 나가며 도와주는 모습도 자주 나왔지만 비니시우스는 대부분 혼자 드리블을 시도했고 거의 모든 시도가 수비에 막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동료 선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장면도 발베르데가 수비를 달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오늘 레알의 공격진 움직임은 대부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반전 레알의 공격 전개 장면 중 유일하게 바람직했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오른쪽 윙어인 브라임 디아스가 좁히고 미드필더로 나온 길러가 폭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오사수나 미드필더들의 간격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또한 브라임 디아스가 나왔다가 침투하면서 센터백 한 명을 끌고 들어가고 음바페는 역으로 나와주면서 아놀드의 패스를 받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지난 티롤전과 오늘 오사수나전에서 보여주고자 한 바람직한 공격 전개 장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며 공격 전개가 끊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전 거의 처음으로 오사수나의 미드필더들이 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레알은 전개 장면에서 공격진들의 경직된 움직임이 나오며 상대 템백 공략에 실패했고 전반전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오사수나의 압박이 왼쪽 카레라스에게 패스하는 각을 닫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하위선은 자연스럽게 우측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볼을 받아줄 우측 공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밀리탕하게 패스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놀드가 이 공간으로 당겨주면서 수비수를 끌어내고 브라임이 아놀드가 내려가면서 생긴 측면 공간을 차지하며 센터백을 당겼다면 자연스럽게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겼겠죠.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레알의 움직임이 경직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는 승리했고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홀로 빛나며 레알에게 승리를 선물한 선수가 있죠. 역시 미친 닌자 거북이입니다. 오늘 음바페는 그냥 혼자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측면에서 개인 능력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모두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졌죠. 음바페의 PK 획득 장면을 보면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수가 실점을 허용하고 나서도 억울하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파울을 내준 오사수나의 크루스도 태클 방향이 다소 음바페의 발을 향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음바페가 파울을 얻기 쉽게 발을 위치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히려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드리블 돌파가 훨씬 위협적이었으며 오늘도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비니시우스입니다. 답답했습니다. 비니시우스 평점이 꽤 좋던데 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왼쪽으로 볼이 연결되어서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으면 답답했고 동료들을 잘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별로였습니다. 오늘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한 플레이는 딱 2개입니다. 왼쪽에서 볼 잡고 뒤로 빼거나 안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더블팀에 막혀 코너킥을 얻어내거나,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답답했다는 소리입니다. 음바페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도 있었고 동료들이 좋은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죠. 누구나 아는 비니시우스의 고점을 봐서 그런지 오늘도 비니시우스의 플레이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신입생 평가를 해보죠. 먼저 레알의 빌드업 핵심 딘 하위선입니다. 오늘도 89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출전한 선수 중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고 긴 패스도 1개 빼고 모두 성공시키며 역시 레알이 왜 하위선을 영입했는지 증명하였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팀이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힘들어했고 유의미한 전진 패스는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상만 없다면 레알 센터백 1순위 선발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카레라스입니다. 오늘 왼쪽에서 비니시우스와의 호흡은 그닥 좋지 않았지만 정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볼을 몰고 상대 압박을 직접 벗겨내면서 전진하기도 하고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고 빌드업 시 추아메니의 왼쪽에 위치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적절하게 잘 분배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전한 선수들 중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빌드업에서의 핵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트렌트입니다. 이 아놀드가 아니라 트렌트라고 불러야 하는데 입에 잘 붙지를 않네요. 오늘 트렌트는 좌측 카레라스에 비해 조용했습니다. 카레라스는 속도도 빠르고 드리블 돌파에도 장점이 있어 역동적인 전진도 가능한 반면 트렌트는 킥에 장점이 있는 풀백이죠. 그러다 보니 오버래핑도 애매했고 빌드업에서도 애매한 한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아놀드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어가며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다 보니 눈에 띄는 활약이 많았지만 레알은 아니죠. 레알은 트렌트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어가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탄투오노입니다. 오늘 브라임 디아스와 교체되어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른 07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보니까 딱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가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슈팅도 한 차례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지만 측면보다는 중앙을 선호하는 공미 스타일의 선수로 보였습니다. 저도 마스탄투오노의 플레이를 처음 봐서 어떤 선수일까 유심히 봤는데 접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패스를 주고 패스를 준 선수에게 접근해서 볼을 돌려받는 원투 패스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였습니다.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아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플레이를 중앙에서 하려고 했고 옛날 하메스 로드리게스 느낌이 나는 선수였습니다. 속력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닌 것 같았고 폼이 비슷한 것이 하메스와 여러모로 닮아 보였습니다. 오늘 레알은 벨링엄의 부재가 꽤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모드리치, 크로스가 모두 떠났고 중원에서 활동량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투적으로 싸워주기도 하고 창의성까지 불어넣어줄 선수는 벨링엄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어깨 수술로 인해 9월 말까지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레알은 벨링엄이 돌아올 때까지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려운 경기를 한 끝에 에스파뇰에게 패배한 것과는 달리 레알은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변수가 많죠. 다음 라운드는 플레이오프 끝에 어렵게 승격한 오비에도 원정입니다. 레알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라 라리가를 많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한 주에 한 경기씩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기 분석이 불가능하다면 라리가 3강 팀들의 라운드 리뷰라도 남겨보겠습니다. 라리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